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교회사를 편찬하는데 구체적으로 준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먼저 다른 교회 교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머리를 짜내서 만든 교회사들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웃 교회에 나름대로 모범적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사를 몇 권을 모으시죠. 너무 많이 모으는 것은 또 오히려 안 좋습니다. 모으신 것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보시고 괜찮다 생각되는 한 2권, 많으면 3권, 그 정도만 추려서 그 정도를 선정해서 분석을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말이 좋아 분석이지. 자, 그러면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분석 틀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먼저 외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교회 몇 년사 이렇게 발행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광야의 소리 이렇게 발행 제목을 정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교회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다른 교회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보는 눈이 생길 때 비로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타 교회에서 분석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편찬 원칙을 정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겠습니다. 책 표지 디자인은 교회에 따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초대 교회의 성전 모습을 바탕에 깔고 제목을 붙인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전 조감도를 앞으로 건축할 조감도를 배경에 깔고 한 경우도 있고 교인들의 단체 사진을 배경으로 깔고 제목을 디자인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어떤 게 좋겠다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외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책의 판형은 사이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했는가, 그리고 책의 전체적인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재본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표지는 소위 하드카바라고 해서 이제 딱딱한 재질로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날개라고 해서 이렇게 입혔는지,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크게 책을 나눴을 때 본문이 있고 본문 앞쪽, 통상 이런 역사서에는 화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화보가 들어가고 본문이 들어가고 그 뒤에 부록이 들어가는 게 책의 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교회사 특성 자체가 보면 발간사다부터 시작해서 축사, 격려사, 다양한 이름의 외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인사말도 들어갈 수 있고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이 먼저인지 또 편찬위원장이 먼저인지, 그 뒤에 어떤 분들이 축하글을 또 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차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보고 하고요. 그리고 화보 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본문 뒤쪽에 부록의 내용, 제가 여러 교회사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재산 현황을 넣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교회 출신 목회자 명단이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쭉쭉쭉 들어가는데 세례자 명단부터 들어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역대 표부부터, 교회 표부부터 들어간 교회도 있습니다. 순서는 보통 어떤
순서로 배회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록에 들어가 있는 그 도표들의 내용 그리고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본문이겠죠. 당연히 장과 절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리고 장절의 제목은 어떤 형식으로 붙여져 있는지 보통 보면 뭐 창립기, 성장기, 뭐 부흥기 이렇게 교회가 붙인 교회가 제목을 붙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교회에 따라서 특성이 있게 공간을 이동했을 경우에 공간을 중심으로 제목을 붙인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살펴본다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집필을 다 해보고 난 뒤에 또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목차를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집필을 하는 것과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집필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호칭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장로고 당시에는 집사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집사님이라고 할 것인지 집사라고 할 것인지 소위 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지 말지 그 부분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후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서기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전, 오후로 할 것인지 뭐 언제부터는 밤이라고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자세한 부분이겠고 표기를 하여간 어떻게 했는지 직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면 헌신한 분들 이야기들이 꽤 나오는데 그 중에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헌물이나 헌금을 하신 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작업을 할 때는 평신도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목회자의 경우에는 목회자가 헌물을 하거나 은퇴하신 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교회에 헌금으로 바친 부분은 이름을 밝힌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만 이 자칫하면 자손들은 다 알고 있고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40년, 50년 동안 진짜 금반지 바치고 예전에 교회 어려울 때 성심으로 힘들게 헌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두 아사리온, 동전 두 닙과 부자가 아닌 과부의 동전 두 닙과 부자의 금덩이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런 많은 사건 속에서 어떤 분은 헌금한 내역이 들어가고 어떤 분은 들어가지 않게 되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사 편찬위원들이 그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전개 방식은 딱딱하게 했는지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쭉 서술을 했는지 전개 방식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의 이력을 소개하는 것도 의외로 교회사 쓸 때는 좀 난해한 문제입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력을 소개하면 되겠습니다만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일 경우에 그분의 삶과 이력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소개하는지 이런 문제들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편찬 기간이라든가 이런 실제로 모범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그 편찬하신 그 교회에 그 주필하셨던 분이나 편집장이나 편찬위원장께 전화를 해서 이거 기본적인 책자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에게 책에 드러나지 않는 작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화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의 원칙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꼭 한번 질문해보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물론 제 같은 경우에도 교회 명을 받고 나서 제 나름 모범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집필하신 교회 주필 집사님들과 통화도 몇 번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교회사 분석을 하고 원칙을 정했다면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원칙이 딱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자료, 그러나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이겁니다.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40, 50년 되는 역사 자료를 다 모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자료가 모이면 다 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당회록, 재직회록, 그리고 공동의회록,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장부를 준비하고, 또 노회 촬료라든가 이런 간단한 가까운 그 자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해서 집필을 해나가는 중에,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료부터 모으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자료부터 모아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문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 양식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돌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표적인 교우들, 권사님 그룹이라든가 장로님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교인 그룹을 지어서 우리 편찬위원회 나름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형식입니다. 집단 인터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면 교인들이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바꾸어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일입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자료를 수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무척 중요합니다. 사진을 받아보면 어떤 분은 사진마다 등장하고 어떤 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이 편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사진을 모을 때 주의해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수집하실 때는 돌려줄 걸 염두에 두고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길잡이 자료집에 올려놨습니다만 양식을 만들어서 반드시 어떤 분으로부터 획득한 어떤 자료인지를, 어떤 사진인지를 명기하고 사진을 수집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수집해서는 나중에 돌려줄 때 사진이 섞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보통 사진을 수집해보면 최소 몇백 장 정도로 모입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한다는 게 여사 일도 아니고 평범한 일이 아니고 정말 무거운 일이지만 돌려주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정리의 유의점은 자료는 반드시 반출을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록하지 않고 자료를 정리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타교회에서 분석은 괜찮습니다만 이 자료 수집 단계는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도 자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와 협조해서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아주시고 확보한 자료는 반드시 돌려줄 걸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돌려주시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교회사 분석 틀이나 사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도표 양식이라든가 설문에 관한 내용은 길잡이 자료에 올려놨으니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준비 과정에 필요한 타교회사 분석과 원칙 정하기, 그리고 각종 자료를 어떻게 수집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필을 위한 초록 만들기, 여기에서 하는 사진과 집필 단계가 아니고 편집장 정도 단계에서 작업하는 초록 만들기와 관련해서 자세한 노하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